임진왜란의 참혹한 폐허 속에서 조선의 임금선조는 백성을 뒤로한 채 멀리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국가의 존망이 달린 위기 앞에서 그는 백성들의 원망과 함께 왕으로서의 위엄마저 상실하는 듯 보였죠. 하지만 그에게는 불타는 궁궐과 예적의 칼날보다도 더 잔혹하고 은밀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바로 왕위를 둘러싼 피해 후계자 전쟁이었습니다. 과연 누가 이 혼돈의 시대의 왕좌를 차지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 비극적인 이야기의 끝은 어디였을까요? 오늘은 단순한 전쟁사를 넘어 국가적 위기 속에서 권력을 향한 인간의 원초적 욕망과 처절한 가족사가 어떻게 얽히고 설켜 역사의 물줄기를 뒤바꾸었는지 그 숨겨진 드라마를 여러분과 함께 목격하려 합니다. 1592년 조선은 일본의 침략으로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평화로웠던 한양의 궁궐은 불길에 휩싸였고 백성들은 갈 곳을 잃은 채 절규했죠. 이때 임금선조는 일본군의 급속한 진격 속에서 한성도성을 떠나 북쪽으로 파천을 결정합니다. 조선 왕조의 전통에서 국왕의 이동은 국가 존속을 위한 선택이기도 했지만 백성들 사이에서는 전란의 혼란과 함께 왕이 백성을 두고 떠났다는 비판과 실망이 널리 퍼지며 왕권의 권위가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절망의 한가운데서 새로운 희망의 싹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선조의 둘째 아들 광해군이었습니다. 광해군은 선조가 북쪽으로 파천한 이후 왕을 대신해 분조를 이끌며 전쟁 상황을 수습하는 임시 통치체제를 운영하게 됩니다. 분조는 왕을 대신하여 전쟁 중인 나라를 다스리는 임시 정부와도 같았죠. 그는 분조를 통해 각 지역의 관료와 의병 세력을 격려하고 전쟁 수습을 위한 행정과 군사체계를 정비하며 백성들의 불안을 달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의 분조 활동은 전란 속에서 조정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 과정에서 광해군은 유력한 후계자로서 정치적 이상을 더욱 굳혀가게 됩니다. 전쟁의 혼란 속에서 왕권은 흔들렸지만 광해군의 활약 덕분에 후계자 문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로 급부상하게 된 것입니다. 과연 누가 이 난국을 수습하고 왕위에 오를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예상치 못한 비극이 싹트게 될까요? 길고 길었던 임진왜란이 끝이 나고 조선은 폐허 속에서 다시 일어서기 위한 고통스러운 재건의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임진왜란을 거치며 광해군의 정치적 존재감은 크게 높아졌고 조정 안팎에서는 그를 전후 조선을 이끌 유력한 인물로 바라보는 시선이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전쟁 속에서 높아진 광해군의 정치적 이상은 선조와 조정 대신들 모두에게 후계 문제를 더욱 민감한 정치 현안으로 떠오르게 만들었고 왕실 내부의 긴장도 점차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왕실 내부에는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선조의 새로운 정비인 인모광우에게서 적통 왕자인 영창대군이 태어났습니다. 서자 출신인 광해군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죠. 이로써 조선 조정 내부에서는 왕위 계승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더욱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사회에서 적통의 의미가 매우 컸던 만큼 정비소생인 영창대군의 탄생은 이미 세자로 책봉되어 있던 광해군의 지위를 곧바로 뒤집지는 못했지만 후계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을 더욱 민감하게 만들었습니다. 영창대군의 탄생 이후 조정의 후계 논의는 한층 민감해졌고 광해군 역시 자신의 세자 지위를 둘러싼 정치적 압박을 더욱 크게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후 복구가 진행되는 궁궐 안에서는 선조 말년의 후계 문제를 둘러싸고 세자인 광해군과 적통 왕자인 영창대군을 둘러싼 정치적 긴장이 점차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전란 속에서 존재감을 키운 광해군은 왜 이토록 위태로운 후계 구도 한가운데 서게 된 것일까요? 새로운 왕자의 등장으로 인해 왕실 내부에 어떤 파국이 예고되는 것일까요? 전란을 거치며 광해군의 역할과 정치적 비중이 커질수록 조정에서는 후계 문제를 둘러싼 긴장 역시 한층 예민해져 갔습니다. 선조 말년의 조정에서는 광해군을 둘러싼 후계 논의가 계속되었고 이 과정에서 부자관계의 갈등이라기보다 왕권과 정통성,
그리고 붕당 정치가 복잡하게 얽힌 긴장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 왕실 내부에는 이미 또 다른 형태의 잔혹한 갈등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는 언제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되곤 하죠. 전후 복구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조정 안에서는 광해군의 위상과 영창대군의 존재를 둘러싼 긴장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광해군의 분조 활동이 높이 평가될수록 임진왜란 시기 선조의 파천을 둘러싼 비판 역시 함께 소환되며 부자의 정치적 대비가 더욱 두드러져 보이게 되었습니다. 왕의 자리를 둘러싼 문제는 끝내 가족의 정을 넘어 정치의 영역으로 번져갔고 선조와 광해군 사이에는 부자 관계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과 경계가 점차 쌓여갔습니다. 왕실의 미묘한 기류는 조선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내면은 요동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위태로운 균형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파도가 밀려들었습니다. 바로 선조의 새로운 정비인 임모광후에게서 귀한 적통 왕자인 영창대군이 태어난 것이죠. 서자 출신인 광해군에게는 그야말로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을 겁니다. 오랜 시간 준비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었겠죠. 조선 사회는 정실 부인에게서 태어난 아들, 즉 적통을 정통 왕위 계승자로 여기는 전통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으니까요. 특히 일부 신료들은 적통 왕자의 존재를 중요하게 받아들이며 후계 문제를 다시 거론할 명분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이로써 광해군의 세자 지위 자체가 곧바로 뒤집힌 것은 아니었지만 왕위 계승을 둘러싼 명분과 정통성의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조정의 긴장은 한층 고조됩니다. 전쟁을 거치며 쌓아올린 그의 정치적 기반 역시 적통 논리가 다시 부각되면서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에게 엄청난 심리적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후계 문제를 둘러싼 조정의 긴장이 커질수록 전란 속에서 존재감을 키웠던 광해군 역시 왕실의 냉혹한 정통성 논리 앞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가 되어갔습니다. 아무리 전란 속에서 분조를 이끌며 정치적 역할을 크게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왕실의 엄격한 정통성이라는 틀 앞에서 광해군은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의 고뇌는 깊어만 갔습니다. 전후 복구가 진행되는 궁궐 안에서도 후계 문제를 둘러싼 긴장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광해군과 영창대군을 둘러싼 정치적 경계심은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임모광후와 그 소생 영창대군의 존재는 정비와 적통이라는 상징성을 바탕으로 조정의 후계 구도에 새로운 변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광해군 역시 자신의 세자 지위와 향후 왕권의 안정을 둘러싼 압박을 무겁게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폭풍을 예감하는 듯한 그의 표정은 보는 이로 하여금 깊은 안타까움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과연 그는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왕위를 둘러싼 피할 수 없는 운명 앞에서 그는 과연 어떤 비극적인 선택을 감행하게 될까요? 새로운 왕자의 등장이 조선 왕실에 몰고 올 파국은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이 모든 질문들이 광해군의 앞날에 드리워진 어둠을 더욱 짙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 놓인 시련은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시련의 서막이 비극적인 모습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오랜 세월 조선을 이끌어왔던 선조는 임진왜란의 상흔과 후계 문제에 대한 번민을 안고 결국 눈을 감습니다. 그가 떠난 자리는 권력의 공백이자 동시에 새로운 왕의 어깨에 짊어질 무거운 짐을 예고하는 듯했죠.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왕위에 오른 광해군. 하지만 그의 즉위는 단순한 권력 승계가 아니라 전후 복구와 불안한 왕권, 그리고 계속된 후계 명분 논란을 함께 떠안는 출발이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나라를 재건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 그리고 무엇보다 왕실 내부에서 끊임없이 그를 옥죄어오는 또 다른 위협이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왕위 계승의 명분을 둘러싸고 정치 세력 사이에서 논쟁의 중심에 서 있던 어린 이복 동생 영창대군과 그의 어머니 임목대비의 존재였습니다. 영창대군은 정비 임모광후에게서 태어난 적통왕자로
일부 정치 세력에게는 새로운 왕위 계승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인목대비는 정비 출신의 대비로서 상징성이 매우 컸고 영창대군 역시 일부 세력에게는 왕위 계승의 또 다른 명분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들의 존재는 광해군 개인의 감정 문제라기보다 조정 내부에서 왕위 계승의 명분과 정통성을 둘러싼 갈등이 언제든 다시 격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민감한 정치 변수였습니다.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흔들리는 조선을 바로 세우기 위해 그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죠. 과연 어떤 선택이 현명한 길이었을까요? 왕으로서의 책임감과 인간적인 번민 사이에서 광해군은 깊은 고뇌에 빠져듭니다. 자신의 왕권을 확고히 하고자 하는 열망은 점차 그를 비극적인 길로 이끌게 됩니다. 결국 광해군 대해는 1613년 개추곡사를 거치며 영창대군이 서인으로 강등되어 강화도에 유폐되었고 이듬해 살해되기에 이릅니다. 이어 1618년에는 인목대비 역시 서궁에 유폐되는 비극적인 사태가 벌어집니다. 훗날 이는 광해군 정권을 비판하는 대표적 명분으로 묶여 폐모살제라 불리게 됩니다. 왕권과 정통성의 압박 속에서 가족을 둘러싼 비극적 결정을 마주해야 했던 광해군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왕권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권력의 눈이 먼 폭군의 잔혹한 행위였을까요? 이 결정은 단순한 왕실의 비극을 넘어 조선이라는 나라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특히 어린 영창대군이 강화도에 유폐된 끝에 죽임을 당하고 인목대비가 서궁에 유폐되는 사건은 당시 전국에 큰 파장을 남겼으며 훗날 광해군 정권을 비판하는 대표적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광해군의 고뇌에 찬 표정 속에는 왕이 짊어져야 할 숙명적인 무게와 인간으로서 감당해야 할 비극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을 텐데요. 왕권을 강화하려던 그의 노력이 오히려 역사의 비극을 심화시키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이처럼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그의 선택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예고하며 조선 왕실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됩니다. 그의 비극적인 결정이 가져올 파장은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과연 광해군은 이 엄청난 대가를 어떻게 감당하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의 선택이 조선 왕조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와 그 그림자 속에서 피어난 또 다른 운명의 소용돌이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광해군대에 벌어진 이 비극적 결정들은 결국 조선 왕조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파장을 남기게 됩니다. 왕권을 안정시키려 했던 조치들은 오히려 더 큰 정치적 반발과 불안의 씨앗이 되고 말았습니다. 피로 얼룩진 궁궐에서 그의 왕권은 더 이상 안정적이지 못했으니 말입니다. 폐모살제라는 비판 명분은 반대 세력에게 광해군 정권을 공격할 가장 강력한 정치적 무기가 되었습니다. 광해군 제15년째인 1623년 서인 세력은 능양군을 추대해 인조반정을 일으켰고 광해군은 끝내 왕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궁궐은 다시 한번 피바람으로 물들었고 왕권을 지키려 그토록 애썼던 광해군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폐위되는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죠.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 광해군은 임진왜란 시기 분조를 이끌며 존재감을 키웠던 인물이었지만 결국 모든 권력을 잃고 유배지로 떠나는 처지가 되고 맙니다. 그의 쓸쓸한 뒷모습에서는 더 이상 왕의 위엄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을 겁니다. 그저 한 인간으로서 짊어져야 했던 고통과 깊은 상실감만이 가득했을 뿐이죠. 권력의 정점에서 나락으로 떨어진 그의 삶은 마치 거대한 파도를 맞아 산산이 부서진 조각배처럼 위태롭고 허무했습니다. 왕위를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으니 그 허망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조선왕조실록과 반정 이후의 정치적 평가 속에서 광해군은 오랫동안 폐모살제의 군주로 강하게 비판받아 왔습니다. 계모의 지위에 있던 인목대비를 서궁에 유폐하고 이복동생 영창대군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폐모살제는 그의 여러 치적을 덮어버리는 가장 강력한 정치적 비판의 명분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동법 시행 확대와 전후 복구, 그리고 명과 후금 사이에서의 현실 외교처럼 광해군 치세의 여러 정책적 성과는 오랫동안 폐모살제라는 정치적 비난에 가려 충분히 조명받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과연 그는 정말 잔인무도한 폭군이었을까요? 아니면 불안정한 왕권 속에서 그리고 격동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던 비운의 군주였을까요? 반정 이후의 기록과 평가는 분명 승자 중심의 시선을 담고 있지만 동시에 광해군 대의 정치적 폭력과 윤리적 논란 역시 함께 살펴보아야만 그의 시대를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승자의 기록 속에서 패자의 진실은 얼마나 희미해질 수 있을까요? 이처럼 한 가족의 비극은 단순히 왕실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한 왕조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거대한 파급력을 가졌습니다. 선조의 후계자 문제에서 시작된 갈등은 광해군의 비극적인 선택으로 이어졌고 결국 인조반정이라는 피비린내 나는 격변을 초래했죠. 이 사건은 왕실 내부의 갈등이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결국 왕조 전체의 운명까지 뒤흔들 수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역사는 냉정하게 그 모든 과정을 기록했고 후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광해군이라는 한 인물의 비극적인 선택과 그로 인한 파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극한의 위기 속에서 리더가 내리는 결정이 얼마나 막중한 책임감을 동반하는지, 그리고 권력의 속성이 어떻게 인간의 본연적인 욕망과 뒤섞여 개인과 공동체를 파멸로 이끌 수 있는지를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 생생하게 목격하게 됩니다. 진정한 리더십이란 과연 무엇이며 공동체의 가치를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까요? 광해군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역사가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날카로운 질문일 겁니다. 과연 권력을 향한 비극은 누구의 잘못이었을까요? 특정 인물의 탐욕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당시 시대가 가진 어쩔 수 없는 한계 때문이었을까요? 역사는 그 질문에 명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지 끊임없이 묻고 있을 뿐이죠. 역사 속 숨겨진 이야기들이 던지는 질문은 늘 현재를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그 거울을 들여다보시며 과거의 지혜를 현재의 삶에 비춰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시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